2시간 29분 만에 미국 델타포스 요원들에게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드디어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누구이고 무슨 죄로 잡혀온 걸까요? 뉴스를 꽉 잡는 월드꽉 걱정아입니다. 양손에 수갑을 차고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마두로가 헬기에서 내립니다. 미 마약 단속국 중무장 요원들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플로레스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높은 수위의 경비태세 속에서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무죄이고 납치된 상태라고 스페인어로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가 카르텔과 결탁해서 수천 톤의 불법 약물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 등 총 4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마두로는 군중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끌려와서 잡힌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여유롭게 좋은 밤이라고 말하는 마두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체포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싶어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마두로의 부인 플로레스는 체포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는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여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는 2013년부터 13년간 베네수엘라를 장기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올해가 63살, 중졸 학력에 원래 직업은 버스 기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을 하면서 1992년 쿠데타로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앞장서면서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인연으로 차베스 복귀 후에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부통령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2013년 차베스 사망 직후에는 차베스가 작은 새로 환생해서 내 귀에서 지저귀고 있다 라는 식으로 호소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그는 부정선거였다 라는 많은 반발에도 석유 사업을 국유화하고 반미 정책을 강행해온 인물입니다. 반미를 외쳐오던 독재자가 나이키 풀세트를 입고 잡힌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집권한 마두로에게는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석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전임 대통령 차베스처럼 각종 무상 시리즈를 남발해가면서 포퓰리즘을 이어가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손쉬운 재원 마련 수단으로 돈을 찍어내는 걸 선택합니다. 돈을 찍어내다가 2018년에는 물가가 169만 8,499% 폭등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생존 방식으로 삼은 것이 바로 불법 약물 조직 카르텔과 결탁한 약물 유통업인데요. 군과 정보기관이 항구, 공항, 국경을 관리를 하면서 불법 약물 운송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외화를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콜롬비아산 약물이 미국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핵심 환적 경로가 된 거죠. 2020년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당시에 마두로를 불법 약물 밀매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마두로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서면서 지난해 3번째 임기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을 하거나 유조선을 납포를 할 때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마두로는 그동안 국제적인 제재와 외교적인 고립을 수없이 겪어온 인물이라서 이미지 관리에 매우 노련한 편입니다. 법정에서도 그리고 체포 당시에도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건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을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체포된 부인 플로레스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차베스 시절부터 권력의 핵심을 함께해온 차베스의 변호사이자 정치적 동반자인데요. 그녀 스스로 국회의장과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실상 숨겨진 정권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군사작전 이후에 환희와 불안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현지에서는 앞으로 누가 대체 통치권을 잡을지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호하는 건 아닙니다. 차베스주의를 지지해온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외세가 주권을 침해한 군사 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분 만에 13년 독재를 끝내버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실시된 3일 밤 인스타 계정에 이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까불면 죽는다 라는 뜻의 영어 속어 약자 FRED4가 합성된 사진입니다. Venezuela right now is a dead country. We have to bring it back, and we're going to have big investments by the oil companies to bring back the infrastructure. 트럼프는 현재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네수엘라를 향해서는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2차 공격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까불면 죽는다는 메시지는 베네수엘라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중남미, 나아가서 서방구의 패권을 미국이 다시 쥐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웃이자 마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콜롬비아를 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Not doing it very long. He has cocaine mills and cocaine factories.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So there will long. be an operation by the U.S. It sounds good to me. 그런데 이 발언을 중남미에 국한한 문제로만 본다면 이건 절반만 본 겁니다.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는 사실 중국을 향한 경고장이기도 하거든요. 서방구는 미국의 영역이다. 더 이상 이 지역에 개입을 하면 혹은 영향력을 키우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베이징에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를 포함해서 중남미 곳곳에 항만과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깔고 그 대가로 석유와 광물을 담보로 한 장기 상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구 장악력을 노골적으로 강조할수록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at we have no clear understanding as how this arrangement, this power arrangement, will actually work in practice.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미국도 자기네 영향권을 군사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도 움직일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행동이나 정보, 무기 협력을 더 노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드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